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가 아쉽게도 끝이 나버렸습니다. 동만이가 날씨를 만들어드립니다로 신인 감독상을 받았고, 진만이는 딸 영실이를 찾았고, 은하는 오정이가 내 친딸은 근사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걸 미란에게 전해 들은 후 과거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었죠. 은하가 자신이 변시온이라는 걸 미란에게 말했을 때 미란이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은하를 꼭 안아주는 장면에서 저 오열했고요. 동만이가 경세에게 막말한 다음에 이 감정이 통쾌가 아니라 후회라는 걸 인식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형이랑 다시 친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에서도 오열했어요. 사실 CBL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울어서 아직도 머리가 좀 아픈데요. 마재영 날아가는 꼴을 못 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찝찝한 열린 결말이 아니라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서 꼭 박혜영 작가님께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진짜 최 대표 정말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아닌가요? 동만이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넌 절대 안 될 거라고 악담을 하더니 영화 보고 나서는 동만의 가운데 손가락 욕에 하트로 답하고 돈 되는 건 절대 안 놓친다며 동만이 칭찬에 쏟아붓는 최 대표. 와, 정말 사람 한결같고 은근히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라니까요. 모자무사 마지막 회가 너무너무 좋았던 만큼 할 말이 많아서 리뷰를 좀 나눠서 업로드할 건데요. 가장 먼저 동만이의 영화 날씨를 만들어 드립니다에 담긴 박혜영 작가님의 메시지를 토파 보겠습니다. 정말 잠깐 나온 이 영화 얘기만 8분 동안 주구장창하는 영상이니까 각오하세요. 날씨를 만들어드립니다 영화를 보고 박경세와 파리네는 물론 최 대표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운 이유는 동만의 영화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인간들에게 큰 위로를 줬기 때문인데요. 영화 속 세계는 AI가 지배하고 있고 AI는 통제할 수 없는 날씨를 없애기 위해 하늘에 돔을 설치했습니다. 주인공인 노강식 캐릭터는 날씨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인물이죠. 노강식 캐릭터가 잡아온 어린아이에게 너 날씨가 뭔 줄 알아? 통제되지 않는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라고 묻자 아이는 이렇게 답합니다. 통제될 수 없는 게 존재한다는 게 좋아요. 어쩌면 나도 통제될 수 없는 무언가일 것 같은 느낌. 영화 속 노강식 캐릭터는 아이의 말을 들은 후 버튼을 눌러 파란 광선을 쏘아 올려 하늘을 가려 날씨를 통제하고 있는 돔을 깨부수죠. 그리고 돔이 깨진 세상은 폐허가 되었지만 날씨가 생긴 덕분에 이내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며 초록이 번집니다. 영화를 보며 울던 박경세처럼 저도 엔딩을 보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날씨는 그냥 비, 바람, 태풍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뜻하는 말이니까요. 우리는 늘 내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사랑도 관계도 미래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렀으면 좋겠고 상처는 없었으면 좋겠고 실패는 피하고 싶고 가능하면 모든 걸 통제하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세상에 증명하고자 하죠. 그런데 드라마 속 인물들은 전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하는 버려진 과거를 통제할 수 없어서 코피를 철철 흘렸었고 진만은 영실이를 잃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고 경세는 동만을 향한 열등감을 떨쳐낼 수 없었고 동만은 안 풀리는 자기 삶을 끌어안고 불안함에 떨었죠. 그러니까 날씨가 무섭다는 건 삶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공포 그 자체인 건데요. 근데 아이는 말합니다. 통제될 수 없는 게 존재한다는 게 오히려 좋다고. 전 이 문장이 망가진 삶에도 예기치 않은 아름다움이 찾아온다라는 뜻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생각해보면 동만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계획해서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은하를 만난 것도 하필이면 가장 싫어하는 마재영이 벌인 자리 덕분에 감독 데뷔를 하게 된 것도 노강식과 계약을 하게 된 것도 그러니까 삶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건 망할 가능성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아름다움 역시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죠. 한편 아이는 통제될 수 없는 게 존재한다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말에 이어 어쩌면 나도 통제될 수 없는 무언가일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라고 하지 않고 통제될 수 없는 무언가라고 말했다는 점이에요. 이 둘은 뜻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통제할 수 없다는 건 나의 능력 부족으로 무언가를 다루지 못한다는 뜻으로 방법을 못 찾겠어, 힘에 부쳐, 이런 느낌을 주지만 통제될 수 없다는 건 대상 자체가 애초에 그 어떤 것으로도 억누르거나 구속하는 게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뜻의 방점이 찍힙니다. 즉, 누군가 나를 자기 기준에 맞게 길들이려 해도 나는 거기에 맞춰지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즉, 남이 정해놓은 기준에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나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고쳐져야 할 실패작이 아니라 끝내 길들여지지 않을 하나의 날씨 같은 존재라는 것. 20년간 데뷔하지 못한 영화감독 지망생 황동만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기준 안에 들어가지 않기에 스스로의 무가치함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외쳤고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쉴 새 없이 이빨을 털었죠. 늘 자신을 증명해야만 살아있을 수 있다고 믿었던 동만이가 날씨를 만들어드립니다를 통해 어쩌면 우리 전부는 통제될 수 없는 무언가라고 말하며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했는데요. 사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이유는 자기를 측정 가능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쓸모있는가, 생산적인가, 사랑받을 만한가, 성공했는가, 계속 평가받고 점수 매겨지니까 부족하면 무가치하다고 느끼죠. 근데 날씨는 평가를 안 해요. 날씨는 맑을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태풍이 올 때도 있지만 그 자체로 틀린 날씨는 없고 하물며 우린 안 좋은 날씨도 망가진 날씨라고 부르지 않죠. 그냥 그날의 날씨일 뿐인 거예요. 오늘 흐리다고 무가치한 하늘이라 하지 않듯이 동만은 우리 인생을 점수를 매길 대상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하나의 흐름일 뿐이라고, 남들의 기준에 맞춰 고쳐야 할 실패작이 아니라 그저 예측할 수 없는 날씨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진만이가 동만이한테 영어로 인간이 휴먼 두잉이 아니라 휴먼 빙이니까 정신없이 오락가락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두잉 하지 말고 그냥 빙, 가만히 존재하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날씨를 만들어드립니다 영화를 보니까 진만이 말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황동만은 평생 증명하기 위해 두잉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무가치함이 들킬 것 같아서 불안했으니까요. 그런 동만에게 진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무언가를 해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동생에게 위로를 전한 건데요. 즉, 드라마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로 시작해서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울 필요가 없다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이게 모자무사가 우리에게 건넨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고 생각해요. 영화 속에서 노광식이 부순 건 단순히 하늘을 가리던 돔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기준들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정도는 해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며 그렇게 끊임없이 주입받는 보이지 않는 통제의 기준들. 그렇기에 폐허 위에 피어난 새싹은 망가진 삶이 복구됐다는 뜻보다는 남이 정해놓은 기준을 없애면 인생에 대한 나만의 목적이 있는 삶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뜻 같았습니다. 동만은 인생의 목적을 묻는 진만에게 웃기게 라고 답했는데요. 동만이 세상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자기만의 답을 내놓자 진만은 처음으로 동만에게 합격을 주며 피식 웃었죠. 보통 인생의 목적을 물으면 우린 거창한 걸 떠올립니다. 성공, 성취, 인정, 안정. 근데 그냥 웃기게 인생이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망한 날에도 한번 피식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영화 속 폐허가 된 지구에서 다시 풀이 돋아나는 그 순간처럼 폐허 같은 하루 끝에서도 코미디한 조각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오늘 조금 망한 것 같아도 괜찮나 봐요. 폐허 같아 보여도 분명 다시 초록이 돋아날 테니까요. 근데 저 진짜 말 많죠. 원래도 다말증이긴 한데 동만이한테 올맞나 봐요. 마지막으로 잼잼 리뷰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과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는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